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은 대학의 이름값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좀 더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대학의 이름이 굉장히, 대학의 간판이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잖아요. 아직도 그런 거를 조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그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공이 중요합니다. 전공이 중요합니다. 어떤 전공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여기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시고 계신 분들은 해외 대학들도 의외로, 그러니까 대학도 해외로 가는 걸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 아이의 성향이 정말 문과에 특화된 아이가 아니라면 이공계 쪽으로 전공을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그 향후 스텝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요, 참고로 문과 계열은 한국 학생 기준으로 해외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 향후 스텝이 커리어를 이어나가기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제3세계에서 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영어권 선진국에서 그 정착하려고 시도할 때 영주권이죠, 쉽게 말해서.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자체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면 정착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강아지들 보이셨습니까? 이공계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취업 시장에서도 조금 더는 아니죠. 사실 굉장히 유리하죠. 또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공계 쪽으로 진출하는 게 향후 취업에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이공계 쪽은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이 안정된 직장을 찾게 되고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면 그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저는 호주나 캐나다를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일단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살았었고, 호주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여담인데 제 아이한테도 기회가 되면 호주 쪽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과 쪽은 정말 그 자국민조차도, 선진국들 기준으로 자국민들조차도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얼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취업 시장을 뚫는 게 만만치가 않고, 또 언어적으로도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도 그래도 문과 쪽은 거의 원어민급의 영어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돼야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지 친구들과. 근데 사실 한국인 유학생이 원어민급의 영어 능력을 갖추기는 아무리 조기 유학생들이라고 해도 만만치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공계는 영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아쉽다 싶어도 그 전공 쪽으로 또 이렇게 특화되면 취업도 그렇고 회사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그렇고 조금 그래도 더 문과 쪽에 비해서 숨통이 트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언어적인 스트레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같은 직업을 얘기했을 때 언어가 물론 뭐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떤 이제 그 변호사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언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기가. 그러면 일 자체가 계속 스트레스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답이란 건 솔직히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공을 하냐도 정말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겠고요. 제가 이공계 전공을 말했지만 이공계 전공도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수십 가지, 예? 세분화하면 수백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도 요즘은 부모님들이 제 세대만 하더라도 아이의 자녀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역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게요,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모르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적어도 어른들보다는 이런 향후 트렌드에 경험이 없으니까 선택을 할 때 그냥 당장만을 좀 짧게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하나 싫어, 그러면 그 전공을 그냥 그 내가 싫어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전공을 배제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이 항상 그렇지만, 예, 이제 진짜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늘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수학을 조금 못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이과 아니야, 나는 과학에 별로 흥미가 조금 없어,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나는 뭐 이공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그냥 내가 해보지도 않고 단지 내 취향 아니야. 물건을 고를 때나 그냥, 예, 우리가 뭐 편의점에서 내 점심 메뉴 하나 고를 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 취향 아닌데, 예, 굳이 내 취향 아니면 안 먹으면 되죠. 하지만 내 전공을 선택하거나 할 때는 향후 적어도 전공을 선택한다는 건 그쪽으로 한 10년 20년은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요즘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커리어의 텀이 부모 세대들처럼 뭐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은 평생 커리어, 한 커리어로 간다, 그런 개념은 없지만 적어도 10년 20년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그냥 단지 내가 시도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아니면 내 취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그거를 배제해버린다는 건 저는 되게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또 하나의 희소식은, 여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캐나다 영어권 국가들에서도 그렇고 수학이 굉장히 쉽습니다. 수학이.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할 일이 없어요. 적어도 한국 학생 정도면, 예, 곱하기까지 무난하게 할 학생들이라면 좀 과장된 얘기지만 수학을 포기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과 쪽도 항상 오픈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 좋냐? 우리 보통 뭐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수학 싫고 수학 못하고 뭐 과학 별로 흥미 없어서 문과, 그 문과 성향 아니에요. 정말 문과적으로 그 성향이 뚜렷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문과에 가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지 이과 싫어, 문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과 성향이 조금 있더라도 이과 쪽에 한번 흥미를 가져보세요. 이공계 쪽에. 그러면 이공계 쪽에 나중에 가더라도 문과 쪽에 조금 이런 문과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다고요. 보통 우리는 그 반대로만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문과 성향인데 이과 쪽에 좀 재능이 있으면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 예,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거 전형적인 한국 입시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한국적인 그 마인드인데 그거를 역으로 바꿔서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문과 성향이 좀 있지만 이과 쪽에도 얼마든지 특화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공계 쪽으로 갔을 때 나의 그 문과적인 그 성향이 나에게 굉장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전공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해외 대학 생각한다면 꼭 이공계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향후 커리어나 정착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공계로 가셔야 된다고 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